67만 명의 건강보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약 복용자와 비복용자의 간 손상 위험을 이제 비교를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간 손상 차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좀 놀랍게도 양약 복용하신 분들의 간 이상 발생률이 한약 복용자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았다는 점이에요. 지금이야 좀 덜해졌지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한약 얘기를 하면은 한 번씩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한약 먹으면 간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좀 한 번씩 많이 듣는 질문이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의아한 점이 있죠. 왜 우리 그 닭백숙 먹으러 갔을 때 그냥 일반 백숙보다는 한약재 듬뿍 들어간 한방백숙을 더 비싼 돈을 지불을 하고 그걸 선택을 하시잖아요. 뭔가 좀 의아하죠. 실제로 한약이 간에 무리가 갈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왜 여전히 남아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진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그렇죠. 그런 질문 같아요. 그래서 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이제 한의원에서 정상적으로 한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처방받은 한약은 간에 무리를 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한약재는 용도에 따라서 요새 의료용 한약재하고 식품용 한약재로 구분이 되어서 유통되고 있는 지 되게 오래되었어요. 근데 식품용 한약재와는 달리 의료용으로 한의원에 이제 공급되는 그런 한약재 같은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중금속, 잔류농약, 유해물질 검사 이런 검사들을 통과한 약재들로만 이제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헤아림뿐만 아니라 모든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그런 약재들만 사용하도록 법으로서 강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TV에서 한 번씩 보면은 뭐 문제됐다고 이렇게 마대자루에 막 있는 것들. 그런 거는 정상적인 어떤 유통 경로를 거친 약들은 아닌 그죠. 거죠. 식품의약처에서 허가된 의료용 한약재는 아니고. 거죠. 네. 그게 아닌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의원에서 사용되는 의료용 한약재는 식약청의 엄격한 기준을 거쳐 유통되고 조제 역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없이 잘못된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이 여전히 있는데 그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의사 제도가 좀 명확하게 좀 자리 잡기 전에는 한약방 아니면 그냥 민간에서 뭐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분들이 약재를 임의로 조제하고 탕전하고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도 그런 인식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과거의 사례들이 현재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퍼지면서 마치 한약은 간에 해롭다 라는 이제 잘못된 인식이 많이 퍼지게 되었죠.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방백숙 말씀하셨는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한약재로 만든 건강기능식품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건강기능식품들은 몇 달 동안 연달아 드시면서 간독성을 걱정하지 않으시는데 이상하게 이제 한약이라는 말 이름만 딱 붙여지면은 이제 다르게 보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새는 현재는 한약이 과학적으로 재해석되고 검증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랑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도 한약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거기서는 이제 한의사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약을 양방의사가 같이 처방을 합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때 의료일원화 정책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한의사 말고 이제 양의사들이 이제 한약을 처방을 하고 있는데 전체 간독성에서 이제 양방약과 이제 한방약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보시면 이제 첨부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이제 전체 간독성 전체 100% 중에서 90% 이상이 이제 양약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간독성이고요. 한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2.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국내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가 최근에 이루어졌어요. 서울대 보건대학원하고 단국대학교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연구 자료 개수가 무려 67만 명입니다. 67만 명의 건강보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한약 복용자와 비복용자의 간 손상 위험을 이제 비교를 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간 손상 차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좀 놀랍게도 양약 복용하신 분들의 간 이상 발생률이 한약 복용자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았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사실 한약이 무해하다 그런 증거라기보다는 적어도 이제 막연한 불안감만으로 이걸 판단하면 안 되겠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보면 한약 먹고 간 수치가 올랐다, 이런 글들이 종종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것들 보면 아무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그런 글을 보면 누구라도 걱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한의사가 아니었는데 그런 걸 봤다면 저라도 이제 좀 불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간 수치 상승이 꼭 한약 때문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간 수치는 되게 굉장히 민감한 지표이기 때문에 컨디션의 그냥 단순한 변화, 피로의 누적, 음주, 그 다음에 뭐 타 약물들을 복용했을 때, 심지어는 뭐 감기 같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수면 부족, 이런 것만으로도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약을 복용한 시점과 그 수치의 상승이 우연히 겹쳤다고 해서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한약 복용 중에 간 수치가 오히려 안정화되거나 개선되었다라는 연구도 굉장히 여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일부 한약재들은 간 기능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작용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위험하다고 한약 치료를 배제하고 단정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이제 치료 기회를 놓치는 셈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요즘 한약은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관리가 돼요. 예를 들면은 KPIS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거는 약재의 원산지, 유통 경로, 농약, 곰팡이, 중금속, 독소 검사 결과까지 모두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식약청 기준을 통과한 약재만 유통이 되고, 조제는 면허를 가진 한의사만이 이제 가능하잖아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재는 입고부터 조제, 탕전, 환자에게 투여되기까지 모든 과정이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 품질과 안정성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향상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좀 전에 오히려 간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도 네.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약재들이 그런 기능을 갖고 있을까요? 저희가 뭐 한약 처방할 때 간 기능 회복을 위해서 심심치 않게 특정한 약재를 더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한약에서도 예로부터 간 기능을 돕고 피로를 해소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 약재들을 다양하게 사용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약재들의 효능들이 과학적으로도 속속 입증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산사 같은 약재, 지방간 예방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사는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수치들을 낮춰주는 작용을 하고요.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동물 실험에서도 산사 추출물이 간 효소 수치를 안정시키고 간 조직을 보호한다, 이런 결과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이제 복령인데요. 복령 같은 경우는 간의 피로를 덜어주는 약재로 잘 알려져 있어요. 이제 항산화 작용도 뛰어나고, 그래서 간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고요. 면역력을 높여서 간 기능의 저하를 막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울금, 흔히 우리가 강황이라고 부르는 이 약재에는 커큐민이라는 이제 성분이 들어있어요. 커큐민은 염증을 억제하고 간세포의 회복을 돕는 데 강력한 작용을 해요. 커큐민의 간섬유화 억제 작용은 이미 다수의 논문에서 입증이 되었고요. 최근에는 커큐민을 간 건강 보조제로 개발하려는 움직임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리고 감초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감초는 염증 억제, 해독제 작용이 이제 뛰어난 약재죠. 일본에서는 감초에서 유래된 성분인 글리시리진, 이 성분을 실제로 만성 간염 치료에 주사제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초는 간세포의 손상을 완화하고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한약 중에는 간에 도움을 주는 약재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 약재들이 단독으로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맞는 복합 처방으로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효과는 훨씬 더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일부 약재들도 있죠. 그러니까 존재하는데, 실제로 이런 약재들은 굉장히 특정한 상황에서, 그리고 매우 소량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신중하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웬만하면 배제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면은 아예 그냥 배제를 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무엇을 먹느냐 이것도 물론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누가 어떻게 처방하고 조제했느냐예요. 전문가인 한의사의 판단 아래서 처방된 한약들은 안전성은 물론이고 오히려 간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걸 꼭 좀 오해를 푸시고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약 복용 후에 이제 피로가 줄고 소화 기능이 회복되고 간 수치가 안정되었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한약은 간에 부담을 주는 약이 아니라 간이 건강을 회복하도록 이제 도와주는 그런 약입니다. 그런 경험들 저희 지점들 원장님도 많으시겠지만 그렇죠. 저도 심심치 않게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는데 맞아요. 이런 오해들 좀 이런 억척들은 좀 이렇게 해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이번 네. 기회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더 건강하게 즐기자 헬스인 뉴스였습니다.